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또 합격단. 이번 텀은 이제 한번 돌아가고 2회차 국토법 3편인데 문제들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 계획, 그 다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서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죠. 올바른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4개가 틀렸다 생각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 기본 개념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일부. 그러니까 이제 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데는 어딜 말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지역이죠. 여기에 특별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 이렇게 되는데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냅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놓고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 등등등 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이런 걸 못 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했지만 많은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틀려봐야 돼요. 자꾸 틀려봐야 돼요. 그럼 다시 보는 눈이 보이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요 말단 시장군수도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정 대상이 되니까요. 얘가 맞죠. 그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계획 관리 지역에 있을 때 얘가 지정되지, 얘는 생산관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만, 산업유통은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짜서 완화받을 때 도시지역 외 지역이면 다 돼요. 그런 걸 자꾸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좀 제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묶였다가 해제되고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시공 30만. 요 개발제한구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정해야 한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다 용도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배,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1.5배, 2배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렵죠. 정답은 아까 2번이고. 여러분 2번 지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될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고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어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짰어. 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 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5년 된 날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3년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짜란 얘기고, 지구단위 계획 짜졌다면, 물론 이제 요 지문이 5년 나오려면 주민이 입안에 제한이란 말 나와야 되거든요. 입안해달라고 제한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짰어. 그럼 5년 내 각종 허가 인가를 받아서 그 관련된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착수를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그리고 3년, 2년, 3년하고 5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주민의 입안의 제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했다. 요 주민의 입안의 제한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5년으로 외우시면 돼요. 5년 내 목적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다시 짜야 된다는 거. 5년 내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된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요 기억, 요 도시군 관리계획, 5년. 그리고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아마 여러분들 3년 도시군 관리계획 3년으로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하라. 이렇게만 우리가 배우고 시험을 했는데 간병사에서 시험을 한번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주민들이 짜달라고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다. 그러면 몇 년 내에 허가 인가를 받아서 목적 사업 착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데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거.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정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인데 도시 외 지역도 가능하니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다르니까요. 이 용도 지구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걔들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재개발, 재건축하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신도시, 대지 조성하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는 곳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요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필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몇 번 떠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들 때 계획도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발제한구역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여기 지금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바다니까 지구단위계 수립할 이유가 없죠. 입지기지 최소구역은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묶여서 곡소리 나다가 공원으로 묶였다가 곡소리 나다가 해제될 때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해야 되겠다 할 때 또 녹지적으로 묶여서 곡소리 나다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구단위계 수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이 10년 아닙니까?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택지개발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됐다. 정택이 10년 이렇게 연습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시공 30만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다. 녹지지역이 주거 등으로 바뀌는데 30만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입에 붙어놔야 돼요. 여러분 단수 남기기 때문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도 가능한데 뭐 도시 외 지역이라는 것은 관리지역, 독립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아닙니까? 또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여러분 원래 계획관리지역인 상태면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인데 얘가 지구단위 계획 짜면 여기 150%, 1.5배, 60%, 용적률 2배까지 200%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를 합니다. 요 계획관리지역하고 물론 일정한 요건 더 있는데 그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개발지능지구 우리 배웠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지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조례로 정하는데 얘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여기 1.5배, 60%, 여기 2배, 200%까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거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주거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면 어디로 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그 행위장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싶어. 그럼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건축물 건축하거나 뭐 용도 변경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한다. 이 지구단위 계획 짜서 건축 제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년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 짜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없어지고 그 사실은 이제 고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건 3년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럼 또 5년 내 해당 목적 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짤 때 보면 이 중에 요거 3번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거 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에 관한 요 내용들은 3번, 5번 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3번, 5번 꼭 기억하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용도,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더 세게 하거나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가능은 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법적 용어를 완화하는 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 옳은 것은 별이 2개인데 별이 제가 뭐 한 개만 해도 어려운데 별 2개 좀 많이 어렵다는 거. 자연경관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할 수 있죠. 따라서 경관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요, 용도 지구니까 지정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반드시 수립한다. 지구 단위. 이 의무 대상은 아니죠. 이거는 정책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해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숙박시설을 못 지어라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제한 걸어버리면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시설을 못 짓는 거죠. 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 다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일하게 숙박을 못 짓는 거죠. 이하가 맞는 말이거든, 사실. 행위 제한은 뭘로 하냐, 이걸 알고 있냐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를 준주거로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가능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배웠죠. 개발 계획을 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 정해주면 실시계획 작성하죠. 실시계획 짤 때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따라서 개발 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것이 된 게 아니고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 이제 이 길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이라는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20만 명 가까이가. 그래서 희망이란 이게 저 희망이란 단어 정말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이 고통을 참는 거잖아요. 희망이란 게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좀 가면 다 길이니까요.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발. 강의를 매일매일 하지만은 왜 매일매일 걱정을 하면서 그러고 저한테 계속 막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는 된다. 나는 된다라는 희망, 자신감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만 가지고 가자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합격합니다. 남은 넉 달 동안에 최소한 또 원하면 20점 이상 올라갑니다. 공법 이렇게 매주 해보세요. 문제 500문제, 600문제 풀 텐데 공법 점수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복습해 주시면 소리내서 외우면 공법 정말 쉬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